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독일이 물귀신 작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브람스 전차를 보내면 레오파드 전차를 보내겠다고 독일이 말했습니다. 미국인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 지원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백억 달러 원조 약속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방송에는 광고도 잘 붙지 않습니다. 붙어도 하루나 이틀 뒤에 붙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키예프의 전투 능력 강화를 위한 레오파드 전차 공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우유부단함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카일로프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토요일 트위터에 오늘의 우유부단함이 우리 국민을 더 많이 죽이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는 매일 지연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죽음이다. 빨리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약 50개국이 독일 램스타인 공군기지에서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장갑차와 군수품을 포함해서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군수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은 전차 제공에 대한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지만 회의 후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레오파드 전차에 관한 결정은 언제 내려질 것인지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지 아직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제 레오파드2 전차를 원하고 있고 몇몇 동맹국은 훨씬 더 큰 이웃과 우크라이나의 싸움에서 중전차는 필수적이라면서 동조했습니다. 토요일 라트비아 외무장관 에드가 링케비치는 발트 3국의 외무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성명을 트위터에 올려서 독일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 전차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링케비치가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는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우크라이나를 돕고 유럽의 평화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독일의 전차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독일은 유럽의 선두 강국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썼습니다. 한편 베를린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보낼 것을 촉구하면서 연방 총리실 밖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독일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도록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미국이 아브람스 중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경우에만 레오파드2를 보내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훈련 및 유지 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브람스 전차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과 약 50개국이 독일 람스테인 공군기지에 모였을 때 독일이 레오파드 전차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이 레오파드를 키예프 군대로 옮기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키예프를 방문한 린지 그레이한 미국 상원의원은 독일에게 레오파드 전차를 보내라고 촉구했고 미국에게 아브람스 전차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궁은 금요일 서방의 중전차가 전쟁터에서 거의 변화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그러한 보급품의 중요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비판은 러시아가 몇 달 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던 전선에서 자포리지아 지역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1일 보고서는 모스크바군이 이 지역에서 공세작전을 수행했고 더 유리한 전선과 위치를 차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지역에서 S-300 대공 미사일 체계를 활용한 공습 격퇴 훈련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토요일 러시아 다정발사 로켓 시스템으로부터 26건의 공습과 15건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도네스크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려는 시도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미국이 아브람스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경우에만 레오파드 전차를 보내겠다고 물귀신 작전으로 나온 것은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트윈 개활지에서 값비싼 중전차는 저렴한 포병 탄약과 드론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전황을 바꾸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개활지에 서방이 전개하는 엄청난 규모의 무기와 물자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는 러시아 포병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리미아를 공격하라고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할 무기도 결국 러시아 포병에게 박살날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여론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은 현재 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너무 많이 지원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작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실시한 조사에서 이렇게 응답한 미국인은 7%에 불과했습니다. 퀴니펙 대학의 전국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33%는 워싱턴이 키예프를 돕기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21%는 미국이 너무 적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8%는 미국의 원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는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165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적대 행위가 시작된 지 4일 후인 2022년 2월 28일에 발표된 이와 유사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만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45%는 워싱턴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7%는 키예프에 제공되는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겨우 3%만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가 오늘날 국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플레이션 35%, 이민 10%, 총기폭력 8%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지원으로 약 275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킬 인스티튜트 포 월드 이코노미스,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1월 22일 현재 워싱턴은 약 100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과 150억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작년 12월 미국 하원은 키예프에 대한 경제 및 군사 지원 감사를 요구하는 법안을 간신히 막았으나 펜타곤 내부 법집행기관이 무기 암시장 판매 및 기타 잠재적인 사기에 대해서 높은 경계태세를 갖추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네오콘과 군사한 복합체에 놀아나는 우크라이나는 결국 괴멸에서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인프라는 거의 전부 무너졌고 미국과 서방이 수백억 달러의 원조로 재건을 돕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들의 약속은 글로벌 탈달러화, 디달러리제이션 때문에 공수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1967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매입하고 있으며 금속 전문가 앤디 쉑트만은 사람들이 글로벌 탈달러화의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귀금속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를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22년 12월 월드 골드 카운슬은 세계의 공식 금융기관이 742톤의 금을 구입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2022년 3분기 거의 441톤의 금을 구입한 데 이은 것으로 2000년 이후 분기별 최대 구매량입니다. 프랑스 투자은행 네틱시스의 수석 원자재 분석가 버나드 다다는 미국 달러에서 멀어지는 다각화 추세는 적어도 10년 동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시장 벌리언 벌트의 연구 책임자 아드리안 애쉬는 세계중앙은행이 금으로 도피하는 것은 지정학적 배경에 대한 불신, 의심 및 불확실성 중 하나임을 시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쉑트만은 코맥스와 LME의 금속 재고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아무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대규모 탈달러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오콘과 군사한 복합체의 헛된 나토 가입 공약에 놀아나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에게 남은 것은 결국 폭락하여 휴지 조각이 될 수백억 달러의 원조 약속입니다. 국제정치 경제가 이렇게 사악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